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88페이지 가겠습니다. 계약법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힘든 시기를 공부하기 딱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계약법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법 가기 전에 우리가 계약법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가 보는 겁니다. 네, 사실은 민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전. 네, 민법전은 1편이 총칙, 그 다음에 2편이 물권. 자,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를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3편이 채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요. 채권에 들어가면요,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약. 네, 계약이 15가지 계약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물건은 8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815.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5가지 계약 중에서 특히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매매. 팔고 사는 매매를 통해서 결국은 등기를 해서 등기해서 결국은 내 거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이란 말은 도대체 뭐냐? 이게 힘들면 이 채권을 그냥 달라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달라. 우리가 학문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에서 5개 지문 중에서 하나를 맞히면 되는 그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복잡 생각하지 마시고 채권은 뭐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꾸 뭐야, 여러분들? 에? 달라, 그죠? 달라, 내 거 달라 해서 네, 달라져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 그러면 달라가 뭐다? 달라가. 네, 달라가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면 내 것이라는 것은 뭐야? 내 것? 이거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이것도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이렇게 해서 내 거. 그게 바로 뭐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내 거, 소유권은 어디 소속이에요? 물권 소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 달라 그러면요, 갑자기 가서 달라 그러면 욕먹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가서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 달라가 생기는 그 원인의 가장 대표가 뭐냐? 계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계약.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네, 약속을 맺고 약속대로 달라. 그러면 이 계약이 공정한 경우도 있고 좀 공정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내 거, 그죠? 계약해서 내 거 만들려고 우리가 사실은 애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이 3편 채권은 이 계약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계약법. 네, 책은 계약법이지만 민법 전에서는 3편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편 채권의 계약법부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15가지 전형 계약 중 매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뭐해서 등기해서 나중에 내 거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포인트죠. 그러면 등기했다는 얘기는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얘기일까요? 동산이라는 얘기일까요? 부동산이겠죠. 네, 그래서 요 테마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계약법 들어가니까 이제 계약을 이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계약의 분류가 포인트다, 그런 얘기. 계약의 분류. 그러면 이제 계약 분류할 때 또 그냥 들이대지 마시고 어차피 매매가 포인트죠. 매매. 그래서 매매라는 계약을 분석해 보니까 매매라는 계약은 자, 먼저
민법 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이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재산권 이전 약속을 정하고 대신 이쪽은 대금 주기로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력이 생긴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죠? 결국 갑이 판다 약정, 을이 산다 약정에서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계약 분류를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민법 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 전에 있으면, 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하고요. 민법 전에 없으면, 즉, 15가지 계약이 아니면 비전형 계약이다. 이런 말을 쓸 것이다.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고요. 그 이외의 계약은 뭐다? 비전형 계약이다. 요거는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연습해 봅시다. 8개 물건은 전형 물건이에요. 무슨 물건이요? 민법 전에 8개 물건은 전형 물건은 존재하지만, 미안하지만 비전형 물건은 만들어낼 수 없다. 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물건 법정주의다. 이런 말을 쓸 것이다. 법정주의다. 법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등기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민법 전에 있는 물건 가지고 써야 되지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15가지 계약은 전형 계약이죠. 그죠? 민법 전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무슨 계약도?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근거는 바로 계약 자유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테마예요. 그래서 계약은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다. 그래서 15가지 전형 계약 위에도 비전형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매매는 전형이죠. 비전형 아니죠. 자, 그래서 전자 해결했습니다. 전자. 두 번째 테마는 여기 약정. 자, 약정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첫 번째 약정을 청약. 뭐라 한다? 청약. 이게 청약이면 두 번째 약정은 승낙이거든요. 그러면 청약, 승낙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청락, 승낙, 성립이니까 여기서 낙성이란 단어를 뽑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계약을 뭐라 한다?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테마입니다. 그러면 약속한 것을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요거는 타이밍이 늦겠죠. 요때는 아주 어려운 말 써요. 요물계약이다. 이런 말을 쓸 것이다. 그래서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계약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 효력이 생긴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은 을한테 달라. 뭐 달라 하겠습니까? 대금을 달라는 효력이 생긴다. 이쪽도 달라는 효력이 생깁니다. 무슨 건 달라?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긴다. 이 달라를 고친 말이 뭐다? 채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권. 그러면 이 채권은 을한테는 채무가 되고 또 을의 채권은 갑한테는 채무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가 두 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무가 두 개가 나왔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다 라고 표현한다. 쌍무. 자, 쌍무의 반대말은 편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그 다음에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채무를. 약속대로 채무를 서로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채무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출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연, 서로 출출, 마이너스 플러스, 내 거 마이너스, 네 거 플러스. 네, 을이 대금을 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을의 돈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재산권을 을한테 넘겨주게 되면 갑의 재산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내 거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것을 법률 용어로 출연. 자, 이런 계약을 유상이라는 말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뭐다? 무상. 그래서 이 네 단계 계약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안에 지금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거 자꾸 뜯어 보려지 마시고 제목을 자꾸 뭐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단계를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네, 전 있고 전 없고. 두 번째, 약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실제로 줘야지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 뭐예요? 무. 나의 채권은 너의 채무고 너의 채권은 나의 채무. 무. 그 다음 뭐예요? 채무를 이해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 한다? 출출. 이 네 단계에 따라서 연습을 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63조 보시고서 전전, 양약, 그 다음 뭐예요? 효력이 생긴다.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무, 쌍무, 편무. 쭉쭉 연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출출. 네 단계 연습하세요. 전전, 전형, 비전형, 약정, 낙성, 요물. 효력이 생긴다.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무가 두 개가 나왔네요. 쌍무, 편무. 쭉쭉 내려갑니다. 출출, 출연, 비출연. 이게 뭐다? 유상, 무상. 네, 계약법은 이 네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책자에 가보시면 188페이지에 전형, 비전형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쌍무, 편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성, 요물이 있습니다. 유상, 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그러면 거기서 뭐 하나 볼까요? 189페이지 보면 네, 거기 4번에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경제적 성실, 출현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경우가 유상계약.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모두 뭐다?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쌍무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네, 거기서 특별히 얘기 설명 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것이 그 현상 광고 가지고. 무슨 광고? 현상 광고. 글자 맞추기 놀이 왔을까요? 네, 현상 광고 글자 맞추기 놀이 해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낙성일까? 요물일까? 유상일까? 무상일까? 네, 쌍물까? 편물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이 글이 짝대기 두 개를 맞추세요. 아예요, 요예요, 요. 우예요, 위예요. 짝대기 두 개. 아예요, 요요, 이거. 그래서 현상 광고를 그냥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면 돼요. 현상 광고 뭐냐고요? 애완견 찾아주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 장학금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현상 광고. 그죠? 네. 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합격하시면, 그죠? 수강 비용 참 다 환불해 주겠다. 합격하면, 뭐 이런 것들. 자, 현상 광고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네 단계를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책 순서가 이 순서대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자, 계약 분류됐고요. 자, 전전, 양약, 무무, 그 다음에 뭐예요? 출출.
자, 그럼 이제 190페이지에 계약의 성립이 나오네요. 계약에 뭐가 나온다고요? 성립이 나오네요. 네. 계약의 성립은 어디를 보고 한 걸까요? 네. 요거 한 거예요, 요거요. 자, 뭐 있습니까? 양정, 낙성, 요물이란 단어 썼죠? 낙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낙성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청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청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 계약의 성립은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낙성 계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정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거기다 뭘 주고 받아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낙성 계약. 네, 거기 보시면은 계약의 공통된 성립 요건에서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런 얘기예요. 갑이 청약을 했습니다. 네, 청약. 네, 청약하면서 네, 이번 주 내 돈 주면 팔겠다. 그러면 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해야 돼요? 승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갑이 청약을 을한테 했는데 을투가 만약에 승낙을 했으면 그죠? 이거는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이번 주 내, 그죠? 이번 주 내 돈 주면 팔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을이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내가 돈을 주겠다. 다음 주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요구한 뭐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예요? 네. 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상대방 일치는 뭐라고 표현하면 주관적 합치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합치요? 네. 주관적으로도 합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치가 있어야 되지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상대방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이란 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약하고 승낙 가지고 나와 있어요. 청락, 승낙. 네, 거기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네, 청약의 이제 상대방은, 네, 청약의 상대방은 보통은 특정인이 좋지, 보통이에요. 근데 특정인도 좋지만, 네,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가 없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자판기 비치를 기억하세요. 네, 자판기 비치는 네, 이 청약의 의사표시로 봐요. 따라서 자판기 비치의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 다 관계가 없겠죠. 자, 그런데 승낙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한 특정인에게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일 것? 특정인일 것.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1페이지 맨 꼭대기에 청약의 상대방, 특정인, 불특정 모두 가능하다. 근데 밑에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다? 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다? 특정인에게 할 것. 네. 그래서 뭐 그 정도에서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자, 청약, 승낙 가지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교차 청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차 청약. 네, 교차 청약은 갑도 청약을 하고요. 또 을도 갑이 청약한 사실을 모르고 을도 같은 내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요. 네, 갑의 토지가 있는데 갑이 을한테 네, 1억 원에 내가 이 토지를 팔겠다. 근데 을은 저 청약을 모르고 내가 네 토지를 1억에 사겠다라고 청약한 경우에요. 모릅니다.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교차 청약. 그래서 교차 청약일 때는 양청약이 도달했을 때, 양청약이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달은 아니고요. 네, 먼저 도달은 아니고요. 나중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의사실현이란 말이 있어요. 의사실현. 네, 갑이 청약과 함께 네, 물건을 갖다가 송부했습니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네, 을이 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분명히 표지에 뭐가 있냐면은 물건을 개봉하면 네, 물건 개봉하면 반납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물건을 뜯어서 뭐 한 날 있을까? 사용한 날 있다는 얘기예요. 3월 1일 날. 그 다음에 이 청약자가 3월 3일 날 이 사실을 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날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 제목이 뭐다? 의사실현. 뭐라고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여기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낙성계약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자에 보시면은 계약 체결상 과실은 타이틀이 있어요. 계약, 네, 체결상 과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갑하고 을하고 만약에 계약한 날이 3월 1일이다. 근데 이미 갑의 이 건물이 2월 28일 날 이미 몽땅 다 탔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은 물건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걸 계약 체결 기준 전에 불났기 때문에 이걸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네,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은 네, 유책,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이쪽은 무책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책이라는 것은 이 원시적 불능 사실에 대해서 갑이 알았다. 그걸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그걸 유가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과실이 있다. 불타버린 내용을 뻔히 알고 있었거나 모른다 할지라도 부주의가 있는 경우 이쪽은 무책이 돼야 돼요. 선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선이 또한 뭐다? 무가실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을이 갑한테 뭐 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서 무슨 뭐 답사 비용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대출 여러 가지 관련 비용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을은 선이 또한 무가실한 얘기는 을은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계약 자체는 무효이지만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을은 유효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답사비용, 융자비용, 네, 신뢰이익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뢰배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뢰이익이
혹시 이행이익을 많이 초과했다. 불이 타지 않고 목적물이 와서 이행되었더라면 전매 차익 같은 경우가 이행이익이에요. 실내이익이 만약에 이행이익을 초과했을 때는 이때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해서 요구한다.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자,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자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제목을 기억하세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일 때 유책, 무책이 있으면, 네, 유책은 무책한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배상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요걸 초과하게 되면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네, 거기에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의 특질 들어가요.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 자, 요거 이제 효력이 생긴다. 저기 효력이 생긴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쌍무, 편무. 그거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약 효력 뭐에 관한 거다, 이거는? 쌍무하고 편무일 때 얘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고, 여쭤 볼게요. 계약의 성립은 낙성하고 요물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쌍무 계약의 효력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쌍무 계약. 그러면 방금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은 채권이 발생하지요. 그죠? 그러면 갑의 채권은 을한테는 뭐가 될까요? 뒤집어서 할게요. 네, 갑의 대금 채권은, 네, 을한테는 이게 뭐로 작용합니까? 네, 대금 채무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을의 재산권 채권은, 이것도 채권 있잖아요. 달라는 채권. 재산권 채권은 이 사람한테는 재산권 이전해 줄 뭐가 된다? 채무가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여기 갑도 채무를 부담하고 이쪽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채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갑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고, 변제기고, 이쪽도 변제기라고 해봐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서로 변제기가, 네, 잔금 줬을 때. 그러니까 잔금을 주게 되면 이쪽은 뭘 줘야 되죠? 이쪽은, 네, 등기, 서류를 교부할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쪽은, 네, 잔금 지급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면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게 뭐다?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일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시이행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동시이행이 있을 때는 이쪽에서 청구권 들어오면 이쪽도 거절할 수 있고, 이쪽이 청구 들어오면 거절할 수 있죠. 이걸 동시이행하자라고 항변권이 있다, 이야기예요. 무슨 권? 항변권. 네, 그 책자에 보시면 194페이지 가시면, 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항변권. 그래서 여기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서로, 상호 대가적. 그죠? 대가적 의미가 있는 뭐다? 네, 채무가 존재할 것. 여기 채무가 서로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을까? 상대방도 채무 뭐가 있을까? 네, 변제기가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비번은 뭐냐 하면 갑도 변제기고
너도 변제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앞에 거 그냥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서로 채무가 존재한다. 근데 서로 채무가 변제기 도래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뭐예요? 단순 이행 청구죠. 그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이행 청구할 것. 이행 청구할 것. 직과 안 주면서 청구하게 되면 이때 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내용들은 이제 쭉 내용 들어가면 되고, 포인트는 무가 두 개제가 있는데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면 동시 이행하자. 동시 이행하자. 그래서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변권은 청구권을 무슨 권을? 청구권을 네, 영원히 노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노하는 권리다. 항변권 뜻이 뭐다? 청구권 노하는 권리다. 요 정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위험부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다 갖다 붙여볼게요. 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갑은 네, 재산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고 을은 대금 채무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의 대금 채권은 을한테는 채무가 되고 을의 재산권 달라는 채권은 그죠? 갑한테는 채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다. 자, 그러면 계약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근데 계약 체결 후에 혹시 이 건물이 낙내로 화재가 났다. 낙내. 그러면 화재난 원인을 조사하게 되면요. 갑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이 잘못을 갖다가 책에다 잘못이란 말을 안 쓰고요. 귀책사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책사유. 귀, 돌아갈 기, 책임. 잘못을 귀책사유라고 표현합니다. 귀책사유. 화재가 난 것에서 갑은 귀책사유가 없죠. 또 그렇다고 해도 을도 잘못은 없잖아요.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화재가 난 것이지 서로 잘못이 없으면 그럼 잘못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 이 재산권 채무가 존속하는 게 맞는 거예요? 면제받는 게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존속하면 안 되고 면제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재산권 채무 면제받는 얘기는 을은 재산권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을도 잘못 없잖아요. 그러면 을도 자신의 돈 줄 채무가 존속하는 게 맞는 거예요? 면제받는 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네, 존속하면 안 되죠. 면제받아야 되겠죠. 이 말은 갑도 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 화재가 난 것이 건물이죠. 그래서 갑은 네, 매도인은 채무자가 되고 을은 채권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지금 이 재산권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재산권 채권자, 갑은 재산권 채무자. 결국 서로 달라 할 수 없으면요. 결국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돈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갑은 을한테 건물 날라가고 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가 손실은 이 대가 손실을 법률 용어로 여기서는 위험이라고 해요.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갑이 부담하잖아요. 갑. 그럼 갑이 뭐예요? 갑이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래서 누가? 갑. 재산권 채무자가 대가 손실을 부담한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고, 만약에 을이 잘못해서 만약에
을이 잘못해서 화재가 났다면 이 사람은 면제가 아니고 이거 존속해야 되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이때는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돼요? 그때는 을이 채권자가 대가 손실을 부담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 위험부담주의, 채무자주의하고 채권자주의 두 가지가 있으니까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